아니, 공부 근성의 필수 조건이고요. 지금부터는 공부 근성을 길러주기 위한 우리 부모님이 코칭해줄 이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은 이 3가지 매일 읽기, 매일 쓰기, 매일 수감각 익히기를 매일 그리고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3가지가 중요하다는 건 공감하는데 이 매일을 실천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쉽지 않다고 하시는 부모님들 가끔 계신데요. 맞아요. 아니 매일 연산 2장 해야지. 너 숙제는 다 했어? 야 숙제부터 해야 TV 볼 수 있잖아.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지시한 뒤에 아이 뒤에서 그 매 눈으로 감시까지 하려고 하니까 여간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엄마의 고통만은 아니죠. 이 엄마의 지시와 또 감시를 견뎌야 하는 우리 아이들도 지긋지긋한 건 매한가지예요. 그러면 과연 알아서 공부하고 시키지도 않아도 숙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아이의 모습은 과연 남의 집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까요? 읽는 게 좋아서, 쓰는 게 또 좋아서, 문제 푸는 게 좋아서 알아서 뭐 척척한다면 더할 날이 없겠지만 현실 속에 있는 우리 평범한 아이들 중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언젠간 철들면 하겠지? 이렇게 넋놓고 앉아 계시는 건 더 마음 불편하시죠? 사실 공부보다 노는 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좋아서 하는 숙제도 사실 드물어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또 흥미를 발견하기도 하는 게 이게 공부를 어쨌든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공부는요 결코 우리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뭐 일타 강사님을 막 물색을 해주고 괜찮다는 문제지 막 사주고 하는 것도 아니 애가 해야 쓰임이 있죠. 그러니까 공부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공부하는 힘, 공부 근성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매일 공부도 공부 근성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애들 공부하라고 막 시키기 전에 공부 환경부터 설정해 주셔야 된다고 강조드렸죠. 그것도 공부 근성 길러주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 공부 근성의 필수 조건이고요. 지금부터는 공부 근성을 길러주기 위한 우리 부모님이 코칭해줄 이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티칭 말고 코칭이라고 했죠. 결국 공부는 우리 아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저 옆에서 이렇게 방향만 탁 틀어주고 그러다가 애가 잘하면 옆에서 막 박수 쳐주고 힘들다고 하면 쉬었다가 가게 해주고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첫 번째는요, 우리 애들이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우선은요 이 시간보다 분량이 기준이 되도록 코칭해 주세요. 어떤 아이들은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영어 공부 1시간, 수학 공부 1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의 기준을 두는 아이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아니라 학습 분량에 이렇게 기준을 두고 세우는 것이 바람직해요. 분량을 기준으로 작성한 학습 계획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독서를 할 거다. 그러면 오늘 영어 독서는 1시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 ORT 8단계 2권을 읽어야지. 그 중에 하나는 어제 읽은 거 다시 집중 듣기 한번 하고 묵독 한번 해야지. 오늘 처음 읽는 건 집중 듣기 2번, 따라 읽기 한번, 녹음하기 한번, 묵독 한번 이렇게 학습 분량을 정하는 거예요. 수학 1시간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고력, 도형 부분 2장, 연산 2장 이렇게 풀어야지.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공부할 과목, 내용, 학습량 이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기록해서 시각화하면 가장 좋고요. 아이가 좀 어리다면 구두로 아이 계획을 들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분량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은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걸릴 시간을 한번 예상해 보게끔 하는 거예요. 이 학습을 하는데 걸릴 만한 예상 시간을 이렇게 한번 가늠해 보는 것은 이 메타인지에 해당하는 고급 기술이지만 학습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이기도 해요. 이 메타인지가 발달한 아이는 이 학습량에 걸리는 시간을 꽤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어요. 아이가 좀 어리거나 학습 계획을 방금 설명드린 방법대로 그렇게 계획해 본 경험이 좀 부족하다면 처음에는 예상 시간과 실제 시간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 차례
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또 실천도 해보고 그러는 과정 중에 이 메타인지는 길러질 수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좀 어려서 이렇게 계획 세우는 게 좀 무리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질문하시면 돼요. 일기 쓰는데 한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진짜 그만큼 걸리는지 우리 시간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발문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스터디 플래너 정도 쓸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상 시간을 적어보고 진짜로 학습하는데 걸린 시간도 적어보면서 시각적으로 비교해보면 효과 있어요. 두 번째는 나눠서 공부하기. 한 인터뷰에서 애들이 진득하게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어쩌면 어른 기준의 무리한 요구는 아닐지 반문해 봐야 돼요. 혹시 중학생 평균 집중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나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물론 개인 편차가 있겠지만 한 조사에 의하면 평균 7분. 이 7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딴 생각이 마구마구 막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획된 학습량을 한 자리에 한참 동안 앉아서 그렇게 해내기란 누구라도 쉽진 않을 거예요. 오랜 시간 앉아있길 바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 욕심이에요. 그런 아이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일 수도는 있겠지만 그 아이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초등학생이라면 한 가지 공부를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공부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에요. 평균적으로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 연령이 어릴수록 그 시간도 짧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때 한 가지 공부는 한 번에 집중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은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연산 2장을 풀어야 되는데 한 바닥 풀고 한참 쉬었다가 다시 한 바닥을 푸는 그런 건 곤란해요. 연산 2장은 다 풀고 그 다음에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아이가 2장을 한꺼번에 풀기 어려워한다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 계획 단계에서 분량부터 조절해야 돼요. 며칠은 한 장으로 좀 풀다가 그 다음에 한 장 반, 2장 이렇게 조금씩 분량을 늘리도록 하세요. 세 번째는 매일 성공 경험 쌓기. 이 공부 근성을 길러주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성공 경험이에요. 우리가 파이팅 막 넘치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학습하고는 그 다음에는 너무 지쳐가지고 이게 일회성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 패배감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난 작심삼일이야 뭐 이런 식인 거죠. 이 적은 양이라도 이 해냈다는 성공 경험이 어쩌다가 많은 분량을 한번 해봤던 그런 공부했던 그런 경험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비록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시간이 좀 짧더라도 매일 꾸준히 한 그 경험은 습관이 돼요. 매일 책 읽기, 매일 3줄 정도 글쓰기, 매일 연산 2장 풀기 한 요 정도의 성공 경험이 이게 좀 누적되어야 나중엔 더 많은 양과 더 어려운 과제를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어른의 눈으로 보면 아니 고작 이거 해놓고 게다가 엉망으로 해놓고 이걸 뭐 성공 경험이라고 해야 하나 싶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 분량을 채웠다면 평가 대신 칭찬하기. 아이가 빨리 막 놀고 싶은 마음에 독서록도 한 10분 만에 대충 써놓고 야, 다 했다 막 이렇게 외치더라도 야, 이게 뭐야? 너 다시 적어. 이렇게 체근하면 안 돼요. 아니, 빨리 놀고 싶어서 할 일 먼저 했다는 것도 칭찬받아야죠. 공부 근성을 길러주는 지금 딱 시작 단계에서 이때 꼭 필요한 게 완벽보다는 완성의 경험이거든요. 이때 우리는요,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걸 검사하는 평가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야, 이 정도는 야, 너 거뜬히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완성했음에 칭찬해 주셔야죠. 이런 여러 번의 성공 경험이 있어야 아이도 아, 이쯤이야 하는 그런 공부 자신감이 생겨요. 그럼 그때 조금씩 분량 좀 늘리고 조금씩 정교성을 키우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공부,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난 공부는 공부 자신감을 높이거든요. 너무 조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두시고 우리 자녀 교육은
장기전이니까 우리 아이 공부 근성 탄탄하게 길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공부 근성이 길러지는 지금 이 시작 단계에서는 첫째, 시간보다는 분량이 기준이다. 여기서 욕심을 좀 더하면 공부 시간을 예상해보고 이 예상과 실제가 얼마나 좀 일치한지 한번 맞춰보게 하고요. 둘째, 나눠서 공부한다. 셋째는 매일 성공 경험 쌓게 한다. 마지막 넷째, 분량을 채웠다면 평가 대신 칭찬한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아이 공부라는 경험에 성공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조력자 되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